2021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예결위에서 사업별 증가함액 심의를 마치고 마지막 핀셋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이려면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 예산의 중요성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국회법이 아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만큼은 타협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국회의 헌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책임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 제54조 2항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마지막 쟁점은 코로나 피해 3차 민생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등입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9월 초까지는 백신 개발이 불투명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했던 예산은 3천만 명분의 예방 백신 접종 물량입니다. 지금은 국내외에서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만큼 본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낡은 사고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동시에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인프라 투자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향후 4년간 청정에너지, 친환경 인프라에 우리 돈 2,200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그린딜 이행을 위해 향후 10년간 1,3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 경쟁에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려면 더욱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요구는 21세기판 쇄국 주장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코로나 피해 민생지원금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증액하고 한국판 뉴딜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주장을 철회하고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일 개최된다고 합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해부는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즉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런 상황은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검찰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통치수단으로 기능해오기도 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검찰의 무소불위의 특권적 형태와 정권 하수인 역할은 결국 검찰개혁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개혁을 수용해 국민의 민주적 검찰로 거듭나는 대신 권한 남용을 통해 집요하게 검찰개혁에 저항해 왔습니다. 검찰개혁의 소임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석열 검찰은 먼지털이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습니다. 또한 옵티머스 라임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고 했던 수사, 월성 1호기 수사 역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찍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자리와 검찰의 특권입니다. 검사만 40명에 이르는 역대급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펼치며 벌인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 결과는
초라합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표창장 위조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전락했고,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1심 판결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더욱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던 윤 총장은 정작 자신의 처와 장모에 대한 의혹 수사에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명백한 규정에 없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지휘했던 사법농단 수사 공소장에서 판사의 성향과 활동을 탐문 조사하여 정보 수집하는 행위는 사찰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맞서 불법 사찰과 직무 위반 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 정치 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검찰이 통치기관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정에 개입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윤 총장 사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가 종언을 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에 반발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스스로 사법정의의 민주적 집행자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온 과거를 자성하고 국민 검찰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